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 이런 카페에 올라온 이런 글을 봤어요. 네, 저는 이거 보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약간 저랑 같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랬어요. 제 중학교 때 딱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 수학 잘 시키겠다고 제가 다니는 학원에 원장님이 수학 담당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1대1 과외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서른이 넘어서 들은 얘기지만 그게 한 달에 70만 원짜리였다는 걸 듣고 저는 그냥 밥 먹던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지만 부모님 댁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 먹다가 중간에 나와서 빈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을 하기 때문인데 저를 그냥 방에다 놔두고 그 학원의 빈 방에다 놔두고 문제 풀라고 하고 자기 강의하러 갔다가 잠깐 와서 또 잠깐 했나 보고 왔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7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어머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만 마음 아프면 됐지 그걸 어머니한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담고 있기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런 일들이 저는 되게 많았어요. 크면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 한국에서 받은 교육에서 제대로 받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갔다가 원장 선생님이랑 안 맞아서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뭐가 어떻다 어떻다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필기체를 쓰는 사람인데 그 통신문 같은 거를 쓸 때 제가 필기체를 쓰는 거 아니까 필기체로 써서 보내라고 해요. 근데 필기체를 누가 읽어요, 그거를. 그걸 못 읽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있어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근데 왜 저는 그런 경우만 겪었을까요? 제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예비 고등되는 아이라고 했으니까 중3 정도나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이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특강을 권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약간 대목 같은 거예요. 이제 방학 들어가기 전부터 특강 뭐 이런 커리큘럼 같은 거 꾸려가지고 막 홍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들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잘. 그 다음 하루 5시간, 5시간을 영어에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목표가 영어라면 5시간을 쓰는 게 맞는데 근데 다른 과목은 어떡하죠 그러면은 영어는 언어로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3 때에 영어에 5시간을 써야 한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너 새벽까지 요즘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걱정이 있으신 게 아이가 안 자요. 공부한다고. 공부에 맛이 들렸어요. 하면 이게 올라가는 걸 아니까. 원래 걱정이 다른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바뀐 거죠. 완전히 반대쪽으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와 상담을 했는데 이제 자는 시간이 2시로 또 늘었더라고요. 2시로 늘어졌어요. 뒤로 더. 그게 문제인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냐고. 지금 네가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네가 공부를 적게 해도 더 많은 양을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냐 아니면은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구조로 가는 공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는 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줄여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해놓는 게. 그렇다면 그건 맞아요. 시간을 점점 적게 써도 더 효율이 높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태시키는 구조인 거예요. 어차피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저는 알 수 없는데 밑에까지 읽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맞나 싶어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맞나는 알 수 없어요. 만약 5시간, 5시간을 써서 나중에 3시간으로 줄고 1시간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점점 쓰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들 영어 특강 하시나요? 보내시는 분들 많겠죠. 이것저것. 매번 방학 동안 특강을 했지만 여기가 진짜 큰 건데 이게 이랬는데도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적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워낙 실수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실수하는 스타일인데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좀 난독증이 있거나 내지는 ADHD가 너무 심하게 있거나 내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뭘 자꾸 못 배워내서 저를 찾아왔을 때 ADD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티가 안 나는 아이들도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를 하고 그런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뇌를 공부하고 습관이나 저는 심리학 같은 거는 되게 관심이 원래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키토제닉을 저한테 스스로 적용을 했고 탄수화물 10% 미만으로 먹고 지방 70% 이상 단백질 20% 정도 먹으면서 제가 직접 임상실험하고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 다 기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한 개의 수업을 꾸리고 그 안에서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고 이런 식의 수업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되게 만든다라는 각오로 이걸 접근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힌트가 좀 있는데 사실 워낙 실수하는 스타일인데에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자꾸 두고 오고 색깔이 두 개가 다 안 맞는구나. 두고 오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못 듣고 방금 들은 거 기억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게 다 약간 그쪽 기질이 있는 거예요. 약간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봐야 알아요. 저도 이거를 그냥 의심을 할 뿐이지 그게 맞다라는 말씀 드릴 수 없고 그게 맞다 아니다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가진 특징이 몇 가지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중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집에 젤리를 덕용으로 사놓고 먹는 거. 그런 게 좀 있어요. 마이구미나 내지는 뭐 꿈틀이 이런 것들. 네,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두고 오고 이 부분, 그 다음에 까먹고 못 듣고 이게 두 개가 비슷한 건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세 개가 다 사실 동일선상에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3초 전에 이런 아이들 되게 많이 가르쳐 봤는데 3초 전에 제가 뭘 가르쳐 줬는데 아이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의심해요. 매 순간 매 순간 의심하거든요. 진짜 들은 거야? 아니면 아는 거야? 아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설명 못 해요. 그럼 방금 전에 뭘 들었는지만 그대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사과해요, 저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방금 전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이들한테 너 왜 그래?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도 그게 뇌에서 힘든 거예요. 그냥 주의를 유지하기가. 네.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잘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게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될 방법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봤을 때 아이랑 쌤이랑 안 만나 싶고 오래 보냈는데 이거 전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게 I의 현재 상황이 A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B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영어 교육이나 어떠한 교육에서도 이 지표를 보여주질 않아요. 정확히 결과값에 닿기 위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는 문법 책에 나와 있죠. 그 안에 있는 걸 다 설명해 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문법책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상위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A, 이 자리는 아이의 현재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냈는데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아이가 B의 지점에 닿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이게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히 아이가 이 영어를 배워가는 중간중간 지점에서 어디까지 닿았는지 이 중간중간에 단원에서 무엇을 완수해냈고 무엇을 완수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걸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직접 짠다고 생각지 않고 잘 이미 짜진 커리큘럼을 그냥 어떤 프랜차이즈의 입장에서 받아온 다음에 그걸 돌린단 말이에요. 각 반에다가 세탁기 돌리듯이 각 반에다가 각 반에다가 한 10명 정도 넣고 돌려요. 막 이렇게 돌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돌리는데 이 세탁기가 굉장히 훌륭해서 이 10개의 세탁물이 다 깨끗하게 돼서 목표가 완수되면 상관이 없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탁기의 성능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10개 중에 3개가 잘 빨아져요. 10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표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 알아요, 그냥. 근데 애초에 이 아이는 세탁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깨끗한 아이예요, 사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개의 빨랫감은 어, 깨끗해요. 그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수업에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아이예요. 첫 번째 아이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진취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아이가 첫 번째 아이고, 그 다음 2명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한 4명 정도, 내지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대충 감을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아이는 그 수업을 파괴하려고 들어요, 항상. 틈만 나면은. 이상한 얘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까먹고 못 듣고 방금 들은 거 기억 못 하고가 만약에 있다면 실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면은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할 때 앞에 있는 3명에 속하지 않고 뒤에 있는 3명 내지 4명 정도에 속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 아이는 뭘 못 배워내는 아이인가요? 그럼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죠. 방법이 다를 뿐이죠. 영어를 5시간, 5시간 올인해서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도저히.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를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수학을 배우러. 목적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방정식을 배워야 된대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근데 덧셈을 몰라요. 덧셈을 모르고 뺄셈을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아이가 방정식을 배워내기 위한 뭔가가 존재할 건데 그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학습 결손이라 그러고 저는 이걸 미싱 링크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조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이 차근차근 차근 깔려야지 그 위에 상위 지식들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어떤 지식도 정말 그 밑에 하위 지식이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 수 있어요, 사실. 간단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아마 할 건데 학원에서 시험에 나올 걸 외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과서라는 게 뻔하거든요. 천재냐 뭐냐 해가지고는 막 교과서가 나오는데 근데 그 교과서에서 이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 1과부터 4과까지 시험을 본다면은 그 안에서 이 문법의 어떠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오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죠? 그러면은 학원은 선생님은 뭐 학교도 그렇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거를. 그리고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성적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이 아이는 우리가 가르친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근데 지금 5학년, 아니 6학년, 중3, 중3이라고 치면은 이미 이게 지금 요만큼이, 요 정도까지가 초1이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정도가 중3이라고 칠게요, 저희가.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 깨져 있어요. 이 부분도 요만큼이 깨져 있고, 그러면은 중3 가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시험에 나올 걸 외운다란 말이에요. 영어를 배운다가 아니에요. 영어를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걸 외운다죠. 근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중3 때 우리가 아이가 외워내야 될 블럭의 숫자가 3개예요. 그러면은 그 위로 올라가면은 블럭의 숫자는 적어 보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외우기 위한 암기 양은 훨씬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뭐라 그랬죠? 지금 하는 공부가 나중에 너의 시간을 벌어줄 공부냐 아니면 너의 시간을 너를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서 너의 시간을 더 앗아갈 공부냐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하위 지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암기에 의존을 하면은 지금 특강을 해야 되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내년엔요? 그럼 내후년은 몇 시간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영어 있잖아요. 영어 되게 간단해요. 세상에서 자타공인 가장 쉬운 언어예요. 제가 볼 때 영어는 정말로 가장 쉬운 언어인데, 근데 그거를 각각의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해줘요. A라는 시작 지점과 B라는 목적지가 있으면 지금 현재 아이가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무엇이 됐고 무엇이 안 됐는지를 알려주면 되는데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리고 그 미싱 링크를 다 찾아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는 영어가 되니까 영어 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결과물을 열어봤을 때 아이들이 못하면은 숙제 안 해서 그랬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그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해야 될 숙제가 얼마나인데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많이 준 다음에 안 하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걸 말하면은 또 스페이스 레피티션까지 가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갑시다. 기억력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간과 기억력의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찾아볼까요? 아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무언가를 배운단 말이죠. 잘못 썼는데 나왔네. 그래서 무언가를 배웠을 때가 여기 기억력이 가장 많이 유지되는 구간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서 올려주고, 근데 이 구간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덜 해도 더 자주 안 봐도, 덜 자주 봐도 이게 기억이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Better long-term retention이라고 되는데, 기억 유지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마다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말씀 주셨던 이 부분 있죠. 워낙 실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아마 이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모르지만 말씀드리자면은 키워드는 이거예요. 선택적 집중. 이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ADHD라는 건 아닙니다. 자녀분이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적은 단서로는.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근데 TV에 있는 화면이 계속 바뀌어요. 3초마다 한 번씩 내지는 뭐 10초마다 한 번씩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나오면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엔 진짜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보여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날 셀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을 못 해요. 전혀. 그래서 이걸 아까 다시 그 표현으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소파에 앉아 있고 앞에 TV가 있는데 TV 화면이 계속 바뀌는데 저한테 TV 리모컨이 없어요. 누가 바꾸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을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때리고 혼내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은 의외의 것들, 전혀 다른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게 키워드예요. 선택적 집중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왜 그걸 기억하냐 하면은 키워드는 단순해요. 잊어먹지 않을 만큼 자주 봤기 때문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이가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져와 보죠. 아, 이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자마자 이만큼씩 유지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아이가 유지하는 시간이 이게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지는 이렇게 작은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영향을 받냐. 본인이 기억하길 원하는 거는 잘 되면서 기억하길 별로 원치 않는 것은 잘 안 되고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가진 적은 정보로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세팅을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꺾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여기에서 꺾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더 자주 세팅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근데 학원 수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탁기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반복 세팅이 되어 있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에 3명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해서 한 5 정도, 6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그 뒤에는 정말로 의미 없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만 그냥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self helplessness라고 하는데 학습된 무기력감을 갖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해봤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질 않았어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이 안에서. 제대로 하는 게 뭔지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해줄 사람을 찾으시거나.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가는구나. 네,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저는 제가 스스로 하는 공부들이 있어요. 일본어를 지금 143일째 독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걸 보면은 제가 하는 거예요. 일본어 그냥 이렇게. 이거 일본어 글자잖아요. 여기에 지금 한자도 나와 있죠. 그죠? 한자도 나와 있고 한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타카나 히라가나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읽을 줄 알거든요. 읽어보자면은 글쎄요. 彼は何年も自信の研究をしている라고 해서 저는 140일 전쯤에는 이걸 읽을 줄도 모르고 카타카나 뭐 히라가나 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한 거를 써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잠깐만요. 彼は何年も自信の研究をしている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彼は 난넨 뭐, 나, 네, 넨, 뭐, 지싱, 노,
겐큐. 큐니까 이렇게 되겠죠? 겐큐 와 시테이루였나요? 겐큐 오 시테이루. 그죠? 지진의 연구를이니까 오 시테이루. 시테이루.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온 거랑 여기에 나온 거랑 정보가 달라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걸 히라가나로 전부 다 풀어서 쓴 거고 여기에 사실상 가타카나랑 한자가 섞여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彼は何年も地震の研究をしている。 이게 뭔 소리냐면은 카레와 그는 난넨모 몇 년 동안 지신노 지진의 겐큐오 연구를 시테이루니까 하고 있다입니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뭐 He's been researching earthquakes for many years 맞죠? 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아이가 되게 오래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140일 이상은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저는 140일만 했는데 저게 되냐고요. 알파벳도 하나도 모른 채로 140일 동안 독학을 했는데 왜 저는 저게 되고 아이는 이게 안 되냐고요. 이거는 어떠한 지식을 더 잘 누가 어떠한 지식을 더 잘 주고 못 주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스테이터스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뭘 배워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줘야 될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이미 인터넷에 다 완벽히 공개돼 있기 때문에 영어 독학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 일본어 독학하잖아요. 이거 200일 동안 마스터하는 게 목표인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언어 하나 떼는데 200일 걸린다? 될 것 같거든요. 아이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고 자기가 뭘 하나를 배워내기 위해서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난 이렇게 하면 잘 가르치는 걸 거야. 이거를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이 세탁기처럼 생긴 거에 계속 돌려요, 아이들을 넣고. 그럼 부모님들은 모르죠. 이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아이가 정확히 뭘 모르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보내요. 제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전 그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르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솔직히 제가 만든 이 영상 보실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채팅을 드릴 것도 아니고 제가 쪽지를 하나를 드릴 거예요. 유튜브 링크 영상 링크를 하나를 넣어서 저는 지금 44분째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시간 제가 하루하루 제가 사는 거를 초 단위로 기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시간이 맞을 거예요. 아마 저 전에 뭘 하고 있었거나 같이 연계됐거나 모르겠지만 네. 아니네요. 28분이네요. 그 옆 뒤에 뭐 몇 분이 좀 빠졌나 보네요. 다른 걸로. 솔직히 이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도 지금 조금 그래요. 너무 제가 감정에 좀 격하게 감정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했는데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정말 이거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 걸려요. 너무 많아요.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진짜로.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걸 다 설계를 해줘요. 제가 배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른 아이를 한 명 보면은 이 아이를 한 명 볼게요.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나는 점심 먹기 전에 수영했다. 이 문장을 제가 아이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넣어준 거예요. 왜? 아이랑 실제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확히 모르는 게 뭔가를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대과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뭐죠? I had swum before I had lunch 이렇게 나오겠죠? I had swum before I had lunch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끝도 없이 진행해보고 목소리 듣고 자기가 만든 답이랑 맞는지 맞춰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4개의 버튼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틀리면 again 그리고 괜찮으면 굿을 누릅니다. 이지랑 하드 버튼은 제가 봉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누르는데 저는 이걸 또 확인을 해요. 아이가 저한테 숙제를 한 거를 표로 항상 보내와요. 지금 카톡 내용이니까 그거는 공개를 안 할 건데 어떤 표를 보내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을 저한테 보내와요. PDF가 여기 있죠. 이런 PDF 파일을 저한테 보내와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이가 오늘 몇 개를 했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뭘 많이 틀렸겠구나. 이런 것들. 새로 준 카드 숫자가 줄어들고 있구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게 63% 정도가 나오는구나. 아직 단기에 머무르고 있는 게 14%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봅니다. 전부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또 하나 확인해요. 아이가 저번에 배웠던 게 이거인데, 이거 아닌데, 여기 있죠? 이거인데, 아이가 지금도 대각어를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팅을 해요. 이거를 물어봤을 때 이걸 해낼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이해한 게 맞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다. 이런 세팅을 해놓고 안 되면은 계속해요. 될 때까지. 왜? 그건 여기로 가야죠, 이제. 왜냐면은, 이거죠. 선행되는 정보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그 위에 단계 것이 들어와 봤자 그거는 모래성일 뿐이에요.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이 다 탄탄하게 잡혔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배워내야 되는 것들과 이 아이의 현재 상태 사이에 미싱 링크가 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걸 완벽하게 학습 결손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당연히 잊어먹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상 꾸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꾸준함 먼저 배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그걸 다 증명을 해내요. 예를 들어 이게 제가 해온 표잖아요. 이거는 지금 4일 날이죠. January 4th라고 돼 있으니까 1월 4일 날 제가 141개의 카드를 받고 166, 180 이렇게 하루하루 전년도 가보면 저는 여기 보세요. 하루도 안 빼고 전 다 했어요. 이때 코로나 걸려서 아팠던 시점, 잠도 못 자고 가족 돌보느라고 아팠던 이 시점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도 하루도 빠질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핑계를 못 대요. 나만 시키고 너는 안 하잖아. 이런 마음 자체가 마음속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이 있어야죠. 연관이 있어야죠. 내 삶과. 같이 옆에서 누가 띄워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지속을 합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봐주질 않는데 어떻게 지속을 해요? 꾸준함이 없죠. 꾸준함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건 또 여기로 귀결돼요. 다시.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꾸준함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제 얘기는. 이건가? 꾸준함이 없으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 되면 이미 기억이 없어요. 배운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억만 남는지 아세요? 아, 나 이거 배운 것 같아. 학창 시절에 다들 겪어봤을 일인데, 아, 나 이거 배운 것 같아. 하고 다음 년도 넘어가서 똑같은 거 가르치는데 초기화돼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어가 대단히 어렵거나 내지는 이게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어는 제일 쉬운 언어예요, 사실상. 근데 다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딱 픽사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만큼을 못 따라, 그러니까 요만큼 특이점을 이렇게 볼짝 넘어가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상위의 몇 퍼센트가 되는데 이걸 못 넘고 이만큼만 가잖아요. 그럼 기억력 유지가 안 돼서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내년에 가면은 이제 다시 이걸 올려주려고 발을 올리죠, 여기서부터. 그럼 아이들은 여기는 아니고 이만큼에서 발을 올리죠.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나 이거 본 것 같아. 근데 모른다니까요. 근데 얘네는 어때요? 얘네는 알아요. 얘네는 아니까 여기에서 더 큰 이해력으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밟고 이렇게 뛰어버려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점점 올릴 때 이만큼 겨우겨우 잡고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못 올라가요. 볼짝 못 올라가요. 얘는 이미 여기 와 있는데.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도태될 아이들을 도태시키고 올라갈 아이들은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부모 세대에서 이미 이런 교육을 받고 아이들과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안 해서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배울 때도 똑같은 입장으로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리가 끊기질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제가 바꾸는 사람이에요. 저도 영어 처음에 잘했던 사람 아닙니다. 24살까지 영어 못했어요. 제가 억울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튼 그렇습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넘기면서 보셨어도 괜찮겠고 어쨌건간 괜찮은데 2년이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걸 일단 쪽지는 드려볼게요. 근데 98% 확률로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2년이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단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